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6월 9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나 전자화폐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이슈, 인공호흡기, 그리고 한화, 미국 수소 진출 기대감 이슈를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시황 리뷰,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및 시간의 특징주를 알아볼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내일의 매매 종목, 혹시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들은 다 차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 나파모스타트가 강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상승을 했다는 이슈가 나오는데요. 이 BC월드 제약부 오늘 제일 약품이 상한가를 가면서 나파모스타트 1등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JW 중화제약이나 캐몬이라는 종목, 그리고 뉴지랩, 명문제약도 같이 SK케미칼이랑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일 약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문제인 거지,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의 이 상승에 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데서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나파모스타트가 이런 종목으로 상승을 했다. 전자화폐 관련주들, 한국은행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디지털 화폐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 여기 보시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KCT, 한네트, 로지시스, 푸른기술이 있는데요. 로지시스라는 종목은 거래대금이 적긴 하지만 일단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내일 일단 반응을 해줄 것 같은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종목을 따라 사고, 내일 시가 갭이 뜰 때 종목을 따라 사고 해서 위에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이 있었다라는 움직임과 또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여기는 또 위험한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지시스 같이 내일 이렇게 갭이 떴을 때 추가로 상승이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매수에 대한 그 포인트는,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주로 이런 구간에서 세력이 다른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곳에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파는 것이 주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게 힘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사지 않겠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더라도 수익 내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기차, 이 현대기아차 수출이 58%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로 전기차가 코로나19에도 계속 수출이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그에 대한 관련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대장주죠. 천천히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공화기업, 삼진 L&D, 상신, EDP,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PNT,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인데, 원래는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 다시 재협상을 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이렇게 뉴스가 떴고요. 그래서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그 이유가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사려면 돈이 드니까 그동안 이 아시아나항공을 사겠다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 악재로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게 오늘 아시아나항공 재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상승을 좀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일단 조금 오늘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메가이CS, 이 뉴스가 뜨더라고요. 근데 메가이CS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를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사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공호흡기로 이 종목이 잘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유튜브 영상이나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이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이런 걸로 지켜보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일 약품처럼 이런 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데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화, 미국 수소시장 진출 기대감 소식으로 일단 상승을 했는데, 한화라는 종목이죠. 오늘 거의 26%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도 되게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바로 또 위에 올라간다 해서 매매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고요. 일단 이런 이슈가 있었다 좀 아시고,
일단 오늘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올라갈 때 좀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운 움직임이라 기준대로 팔았지만 많이 가는구나 해서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화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동화약품도 오늘 하락할 때 사가지고 일단 올라갈 때 팔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들을 매수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매도 처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간략 시황 리뷰 그리고 거래대금 상승 및 시간의 특징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188포인트 2200을 뚫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으로는 어제부터 해서 개인이 다시 오늘 4천억 원 정도 사줬습니다. 기간은 위에서 지금 팔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꾸준히 이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7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은 개인이 100억, 외국인이 900억 정도 사줬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은 정말 안정적으로 1200원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내려온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수가 높은 위치,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높은 위치로 보이지만 환율 자체가 내려와 있고 대형주들이 이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 이제 여기가 5일선을 이렇게 버티면서 5일선을 계속 깨지 않고 가고 있죠. 이 보라색 선을. 이 상황에서 갑자기 대외적인 악재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럴 때 원래 위에서 매수를 많이 했으면 여기서 중간에 자르고 나서 다시 여기를 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및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약품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요. 일본에서 임상시험 착수한다는 이슈로 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풍제약, 파라맥스, 정 임상 이상 사실 부각에 상승을 했고 하나는 이제 투자사 니콜라 회사에서 나스닥 상장에 따른 수소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상승했다는 이슈로 확보로 상승을 했고 부각약품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 캡슐 임상 이상 사실 부각에 상승을 했고요. 빅텍은 북한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그다음 폐기 소식에 방산주가 상승한 모습이고 옵티팜은 코로나19 재조합 단백질 백신 개발 협의체로 상승을 했고요. 2차 실험 돌입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상승을 했고 KCT는 아까 보셨듯이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 추진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대웅과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 동물 실험에서 치료 효과 확인을 했다는 이슈로 상승을 했고요. 레고캔바이오는 CEVI 융합 연구단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도입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진다이어는 파업 리스크 해소 및 수소 전기 트럭 시장 성장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 로지시스는 금융자동화 이제 기기 업무 전문 업체로서 디지털 화폐 도입 추진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서린바이오 혈장치료제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AB바이오는 임상 일상 효능 확인의 강세가 나왔고요. 레고캔바이오는 연구단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도입 상승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인데 다른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고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시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전에 이 제일약품을 봤듯이나 이렇게 여기서 뽑았듯이 또 똑같이 한번 종목을 다 오르고 나서 뽑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오르기 전의 모습을 미리 봐가지고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일단 장마가 또 온다고 하던데 장마 관련주들 주로 장마 관련주 하면은 폐기물 관련이나 또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니까 이런 여름 관련주들을 보면 좋은데요. 일단 그동안 파세코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높은 위치에 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아직 덜 오른 일단 신일제약도 오른 모습이고 위닉스를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막 샀다 이건 아니고 위닉스가 그나마 여름 관련주 중에서는 덜 오른 모습이고 최근 차트 모습이 그동안에 이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주가 상승을 시켜놓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이거 지금 봉이 4개가 있어가지고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 이 지지를 생각하고 매수를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빠질 것을 생각해가지고
밑으로 빠질 때 잡아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선, 이 생명선 또한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도록이면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는 곳에서 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들은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이 종목도 전에는 여기서 뽑았었는데 한 번 정도 이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좀 다시 다른 움직임이 나올 때 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할지. 그리고 조화제약은 한번 그때 어린이 계절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죠. 오늘 명문제약 또한 라파모스타트로 같이 연계되어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주들, 이 제일바이오라는 종목, 저희 특별회원분들한테 이제 강의해드렸던 그 종목이 강의해드렸던 내용이 이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돼지열병 관련주들 차트 자체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이슈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 자체가 얘네들이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일단 이 제일바이오가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 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 마스크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기 재개를 하니까 공장을 가동시키고 나니까 또 중국에서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좀 발생한다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들 움직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웰크론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KM 제약이라는 종목, 얘가 마스크도 가고 막 되게 많이 갔는데요.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성창 오토텍 이런 종목들, 저는 그냥 이런 종목들을 미리 이렇게 이슈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미리 매수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HDC 산업개발 또한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평소랑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다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럴 때 사가지고 이런 위에서 파는 겁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사진 않을 거고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 지지를 하는 모습에서 매수를 할 거니까요. 딱 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위에서 사시지 마시고요. 또 바로 움직임들을 이렇게 테마별로 해가지고 차트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요. 재택근무 관련주는 일단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얘가 반등이 나와주려면 일단 이 60선에서 반등이 나와줄지 그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ECS도 있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추세가 많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진단키트주들은 추세가 좀 꺾이고 교육주 또한 이제 추세가 서서히 꺾여가는 모습이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차피 추세 자체로 좋은 모습이 아니면은 거기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미셀이 오늘 신풍제약 올라가면서 같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신풍제약이 크게 상승을 했네요. 부강약품도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혈장치료 관련주, 제가 뭐 에스맥이나 그다음에 뭐 전에 한국유니온 제약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시노펙스나 일단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좀 한 모습입니다. 서린바이오는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오히려 S맥 이런 것보다 얘가 더 잘 갔네요. 예, 일단 혈장치료제들 주도 움직임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시면 좋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이뮨메드 관련주들이 살짝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오늘 테라젠 이텍스가 오늘 상승을 좀 크게 했죠. 이 테라젠 이텍스가 이뮨메드 중에서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여겨보는 거죠. 일단 SV 인베스트먼트도 좀 볼 거고요. 네이처셀도 그냥 한번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구간에 사가지고 이럴 때 올라갈 때 판다. 그냥 시간의 문제입니다. 네이처셀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서 밑으로 떨어질 거였으면은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굳이 여기 21선 이 주황색
노란색 선을 월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21선 위에서 안착을 했죠. 그럼 뭔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도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데서 이렇게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살아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 한번 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어디서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은 또 하나의 공부가 될 거고요. 일단 얘네들, 그리고 주연테크 PC방 관련주죠. 일단 큰 움직임 없고 오늘 QR코드 관련해가지고 아이크래프트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안 보니까 빨리 건너뛰고요. 그리고 이제 신공항 관련주 이슈가 있을 텐데,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다가 오늘 지금 시가가 빠졌는데, 이 이유는 이 북한 관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여정 씨가 이걸 직통 전화까지 모두 끊겠다라고 이렇게 했네요. 정은이가 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건설주나 시멘트주들이 조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대북주는 더 많이 빠졌겠죠. 보강산업이라는 종목, 일단 이렇게 종목들을 같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페인트주가 움직임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매수하기에는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는 아까 봤고, 수소차 관련주들 움직임만 보겠습니다. 세종공업, 흥국주정이 원래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대장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수소차들이 버티고는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제 수소차가 다 같은 수소차지만 보시면 어떤 것들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다 여기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죠.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이 평화산업이라는 종목 자체만, 얘만 지금 양봉으로 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겁니다. 넣어 놓고 이럴 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떨어질 때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는 건데요. 근데 그냥 종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그냥 넣지는 않겠습니다. 넣지 마세요. 위험한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어도 별로 끌리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한번 보면은 OCI 최근 움직임 아직 바닥권이고요. 일단 바닥권이고,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린다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있다가 이렇게 살짝 상승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아직 주가가 높으니까요. 이게 주가가 좀 높네요. 높은 것들은 아직 보진 않겠습니다. KC코트렐은 조금 움직임이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지금 얘네들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오른 거는 일단 그냥 빼놓습니다. 주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자연광 환경은 제 생각에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가 거래량이 없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빠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밑에서 세력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는 겁니다. 눈여겨보고 떨어질 때 사보고, 그렇게 매수하시는 게 그냥 매매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인공지능 로보로보가 최근에 움직임은 대장이었죠.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주, 이게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죠. 얘네들 보시면은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최근의 모습이 이제 최근 4일 동안 저점을 더 이상 계속 깨지 않고 이 밑에 21선을 받쳐놓은 상태에서 뭔가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노바텍이라는 종목도 똑같고요. 그냥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좀 다른 의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게 그냥 차트를 보면은 그냥 느껴지고요. 대두 관련주들도 있었고, 얘네들도 그냥 이슈를 미중 무역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올라갈 차트를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 해서 막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그리고 최근에 수산 관련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사조 시푸드가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컴테크 관련주들은 빼고, 전쟁 관련주가 오늘 크게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얘도 반도체 이슈 관련주로 해가지고 피델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정치 테마 관련주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남선알미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만들고 있네요.
이 종목도 그 이낙연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을 하나하나씩 좀 넘기면서 최근에 이제 김부겸이 대권에 도전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요. 김부겸 관련주들을 일단 넣어놓는 겁니다. 넣어놓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거고요. 근데 아직 끌리는 종목은 없네요. 일단 정세균 관련주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나서 움직임이 다른 것들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 일부러 차트의 모습을 하나씩 보면서 좀 매매할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일단 이 한창 재지라는 종목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런 공이 나올 때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 여기 이 안에서만 사도 솔직히 손절을 하더라도 그 손절 범위가 짧기 때문에 그런 확률에 기대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국일신동, 아세아텍, 오진플라이, 한송네오텍, 홍정욱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한번 좀 나와줬더라고요. KNN 얘들 나왔었고, 안철수 관련주 아직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보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들 또한 일단 상승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세우글로벌, 유승민 관련주인데 일단 상승을 좀 최근 모습 괜찮아 보입니다. 터미널. 3차 추경안 관련해가지고 웨어러블 관련주들입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움직임을 지켜보는 거고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하지만 여기서 다 본다고 매수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종목을 찾을 때 어떤 종목이 있구나라는 것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은 그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목을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요. 대북 삼림 관련주들 이것도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근데 차트 위치가 높아가지고 일본 무역 전쟁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모나미 신성통상부터 해서요. 그래서 이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일단 상승을 많이 하긴 했네요. 예, 일단 이렇게 내일 매매할 종목들 정리를 좀 하면은 그냥 몇 개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그냥 보려고 좀 넣어놨고요. 여기서 살 만한 것들이 오면은 살 거고, 근데 없으면 안 살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했다 해서 절대 막 무작정 이런 위에서 산다 이런 거는 좋지 않으니까 따라 사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일단 이 종목을 그냥 눈여겨보고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스탁 주소는 유튜브 댓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카페에서 같이 차트 공부랑 제가 장중에 종목 무료 리딩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번 달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종목을 올려드리니까 카페 가입하시면은 종목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